안녕하세요. 울프독 카보입니다. 오늘은 하이 컨텐츠 울프독 카보와 체코 울프독 유토와 피아를 키우는 늑대계 견주의 입장으로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이 아이는 바로 주인공 울프독 카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체코 울프독 피아죠. 지금 한 쌍이 있는데 좌측이 유토고 우측이 피아입니다. 좌측 유토는 수컷, 그리고 피아는 암컷입니다. 신장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유토가 좀 키가 크고 성격도 차이가 많은데 유토는 점잖하고 경계심이 많으며 피아는 되게 장난스럽고 에너제틱합니다. 체코 울프독이지만 둘 성격조차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하이 컨텐츠 울프독 카보와 체코 울프독 이 두 종류 간의 그 성격과 행동은 더 다릅니다. 네, 그 두 종류 하이 컨텐츠 울프독하고 체코 울프독을 키우는 견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보맨으로 제가 변신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2014년에 울프독 카보를 데려왔었고 21일차 되는 날에 데려왔어요. 눈을 거의 뜨기 전에 이제 데려왔고 분양하시는 그 분이 그 미니 동물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자도 키우고 막 그러세요. 그분이 국내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 늑대, 시베리아 늑대를 제가 듣기로 10마리를 데려와서 그 중에 수컷도 여러 마리가 있고 그 일대는 수컷 시베리아 늑대랑 그리고 말라뮤트 암컷하고 교배를 하고 거기서 나온 울프독 암컷을 다시 다른 시베리아 늑대 수컷이랑 또 교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베리아의 그 늑대 거의 90% 이상 가까운 이제 늑대계를 이제 만들게 됐죠. 그 중에 마지막 이제 카보가 2014년에 데려왔었을 때 이미 늑대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고 그 카보 부부, 그러니까 카보의 엄마 아빠죠. 그 모견과 그 부견 울프독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 둘도 이제 하이 컨텐츠예요. 그 위에는 이제 계속 윗세대에서는 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늑대의 피가 굉장히 좀 진한 편입니다. 많이. 카보를 처음에 데려왔었을 때 이게 눈을 뜨면은 그 부모 울프독에게 각인이 된다고 해서 21일 차에 제가 데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 카보 한 마리 있었어요. 두 마리가 있었었는데 한 마리가 죽고 카보만 남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보를 데려왔었고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카보가 그 정말 완전히 조그마한 새끼인데 그 냄새가 다른 냄새를 맡았는지 이 눈도 안 뜬 새끼 울프독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어미랑 부모랑 떨어지고 새로운 냄새가 나니까 이게 새끼 고양이가 되게 날카롭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눈에 띄게 특징적으로 제가 기억이 남는 부분이고, 그 뒤로 데려와서는 이제 분유를 먹이면서 이내고 이제 이제 생식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늑대 피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곡물 사료를 먹으면 이제 설사를 한다고 해서 일단 그 말을 듣고 생식을 바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잘 먹었고, 일단 다른 점은 이 친구가 카보가 이제 거의 이제 침대에서 같이 자고 계속 매일매일 어딜 가도 항상 데려가고 항상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아지가 그때 당시에도 말티즈 그리고
보더콜리, 그레이하운드 이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그 아이들하고 이제 사회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했었죠. 계속 보여주고 같이 놀게끔 하고 그런 사진들이랑 이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보면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 사회 하면 그냥 이게 뭐랄까 그 신뢰관계가 이제 이를테면 주인하고 신뢰관계가 생기면 주인이 또 다른 어떤 사람과 이제 친한 모습을 보면 뭐 보통 개들은 꼬리를 살살살 흔들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사회화를 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카보는 그 항상 경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진돗개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 이제 낯선 일을 보면 으르렁 대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제 낸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이제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면 카보는 그런 공격의 표시가 아니라 그 경계의 표시. 그러니까 백스텝을 하고 막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리면 되게 이렇게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점프하고 막 이렇게 그 어떤 환경을 탈출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달랐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를 계속 시켰고 제가 심지어 애견 카페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카보가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그 안면을 했었고 했는데도 이렇게 막 노루처럼 뛰고 뭐 이런 증상은 이제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백스텝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냥 풀어놓으면은 그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탐색하는 거죠. 그런 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사회화 훈련을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계속 그냥 하루를 그냥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향, 유전인자에 포함된 그 어떤 늑대의 정보,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진짜 늑대계의 성향을 가지려면 그 울프도 그 위로 이 4세대 안에 늑대의 피가 있어야지 그 늑대의 성향을 더 갖는다라고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카보는 그 위쪽으로는 다 계속 직계로 4세대까지는 뭐 계속 그 교배를 반복 교배 해가지고 더 그 혈의 순도를 높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생김새도 시베리안 늑대랑 비교하면 똑같아요. 예. 또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 하이 컨텐츠 그러니까 즉 늑대랑 가까운 늑대의 모습에 대한 특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귀, 눈의 방향, 이 사선의 방향, 그리고 이빨이 시저처럼 윗송곳니와 아랫송곳니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두상, 그리고 이 머즐, 이제 몸으로 가면은 이제 좁은 가슴, 뭐 그리고 그 보폭 자체도 가슴이 좁기 때문에 보폭 자체가 좁은 보폭이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일반 강아지는 이제 좀 보폭이 넓지만 이 늑대들은 보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런 것들, 종아리의 길이, 뭐 여타 특히 털, 그리고 눈색. 이게 진짜 늑대 피가 좀 섞인 애들은 절대 눈 색깔이 파란색 뭐 이런 색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나올 수 없고, 어릴 때는 새끼 때는 무조건 진주색 눈빛을 띱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제 황갈색 눈빛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 패드가 새끼 때부터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예. 그게 늑대의 요소고, 하이 컨텐츠일수록 이제 더 그게 확실하고, 털은 블렌디드 됐다고 하는데,
뭐 황색, 갈색, 그리고 검정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어릴 때는 검정색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하이 컨텐츠라고 합니다. 왜냐면 늑대 새끼가 검정색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서 털갈이를 하면서 털 색상이 바뀝니다. 심지어 아틱 늑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북극 늑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성체가. 근데 새끼 때는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을 띱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새끼 때부터 흰색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 2014년에 그 카보를 데려왔고 2016년 말에 체코에서 체코 푸독 피아 암컷을 데려오고 2017년 초에 수컷 유토를 데려왔어요. 그 혈통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 체코 푸독을 데려오기 전에 이제 리스트를 걸어 놓습니다. 계약금 걸고, 계약금은 빨리 걸수록 새끼들을 이렇게 픽할 수 있어요. 먼저. 그러면은 내가 더 그런 어떤 강아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새끼들을 중에 내가 원하는 아이를 먼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죠. 저는 이제 한 쌍을 데려왔어요. 혹여나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번식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지 않는 근친교배가 될 수 있으니 섞이지 않게 유토는 다른 캔넬에서 이제 데려왔고, 또 피아는 제가 연락한 그쪽 캔넬에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수컷 유토는 부모견의 그 체구가 좀 큰 애들을 골라서 제가 데려왔었고, 피아는 그냥 뭐 제일 뭐랄까, 그냥 막 좀 건강하고 활발한 애로 이렇게 데려왔죠. 이게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까까지 울프더 카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울프더 카보는 성향이 그래요. 공격적인 게 아니라 경계가 강합니다. 경계가. 그래서 그게 늑대들은 오히려 이제 방어견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을 지키거나 이런 것으로 오히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체코 울프독 아이들 이 두 마리조차의 성격도 달라요. 유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하고 뭐랄까, 경계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이제 이게 특성이에요. 그리고 피아는 그냥 완전히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 일반 개. 예, 되게 프렌들리한 개입니다. 예. 너무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더 피곤할 정도로. 성격이 둘 다 다르더라고요. 체코 울프독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체코 울프독이 카르페시안 늑대가 모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시초예요. 그거랑 세퍼트랑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0년대 후반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형질을 고정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새끼를 낳아도 똑같은, 랜덤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것을 고정시키면서 이제 세계 애견연맹의 1그룹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개로 이제 인정받은 거고, 제가 봤을 때 뭐 혹자는 이게 이제 늑대의 성향이 없어서 뭐 이것을 인정했다, 이거보다는 형질을 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종교배된 늑대랑 그냥 일반 개랑 이렇게 교배를 하면 이종교배가 된 애들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이 이게 뭔가 랜덤이에요. 랜덤.
바로 위에 뭐 늑대 아비랑 개랑 교배를 해도 이게 뭐 늑대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아예 개처럼 나오는 거 되게 이게 고착이 안 됐어요. 픽스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체코울프독은 이제 개량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이제 성향이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 강아지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성향이지 이게 뭐 이제 그 야생의 본능이 나오고 뭐 이런 성향은 아니죠. 예. 이미 지금 몇 세대가 걸쳐서 그 늑대의 본능은 이제 유전인자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울프독 하이 컨텐츠를 키우고 그리고 체코 울프독 2마리만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몇몇 정보가 아니죠. 뭐 인터넷으로 제가 항상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성향이 거의 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허스키한테도 뭐 늑대 같다고 하니까 이게 잘 이제 분간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늑대에 가까운 이제 그 아이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단 체코 울프독 그랑 울프독 카보랑 다른 점은 성격이에요. 예. 울프독 카보의 경계심이 그 사회화한 거에 비해서 여전히 그 야생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체코 울프독은 그냥 성격, 예, 성격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개에서 볼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두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특히 우리가 하이 컨텐츠 울프독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즉 늑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 특징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체코 울프독은 물론 그냥 일반 개보다 그 시초가 늑대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개보다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로우 컨텐츠, 미드 컨텐츠, 하이 컨텐츠 이렇게 해서 울프독을 나뉘는데 늑대의 혀를 따라서 나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개에 가깝습니다. 네. 개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정도로 이게 뭐 늑대에 관련된 야생성이 뭐 심하고 이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늑대개만 3마리를 키우고 뭐 물론 이제 뭐 대형견 뭐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말티즈도 3마리 키우고 뭐 너구리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냥 지금 이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체코 울프독은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데려온 이상 저는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거는 확실하고 당연히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책임은 끝까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랑 나눴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끝까지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저는 체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체코 울프독, 그러니까 울프독이라는 그런 이제 그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카보를 이렇게 먼저 데려왔고 카보는 정말 늑대 같아요. 예. 늑대를 이제 법적으로 키우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체코 울프독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늑대개의 매력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늑대개라는 그 수식어, 우리가 늑대개를 키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 늑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늑대 매니아, 내가 정말 이것을 꼭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그냥 강아지 개체만 더 늘어난 이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막 후회를 하면서 얘네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돌아갔을 경우에 제가 선택을 다시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울에서 대형견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뭐 애견 카페도 하고 또 제가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도 항상 저는 개가 제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산책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이사도 했고 주택으로 이사도 했고 개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도무지 서울에서 키울 정도의 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 마당을 다 땅굴을 파고 잔디를 다 정말 이제 못 쓰게 만들고 뭐 여타 그리고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은 그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발생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훈련소에도 맡기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돈도 발생을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지만 가장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항상 옆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서울 안에서 대형견을 이제 특히 또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대형견을 키우기에 너무 이제 조건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이 돌아간다면 제가 데려오지 않고 차라리 정말 뭐 그 유럽 쪽에 땅 넓잖아요. 그런 데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때로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제가 책임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은 뭐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계획도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예.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런 늑대개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랬었을 때 왜냐면 체코울프독이 파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파양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누가 데려가기도 힘들어요. 못 데려가. 어딜 데려가. 정말 주택이 있고 견사가 넓고 그리고 얘네가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게 이미 성견이 돼가지고 만약에 훈련이 안 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파양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뭐 그들이 어디로 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는 이제 2014년부터 키웠고 2012년부터 공부는 했어요. 울프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좀 알려드려서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려고 해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생명의 책임은 누가 지냐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꾸 울프독 채널을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제 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데 생각만치 구독자 수가 안 오르네. 이걸 보시고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강아지 특히 대형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대형견을 많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충도 있을 거니까 기쁨도 있겠지만 고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해드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한 생명체가 파양이 돼가지고 또 특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또 잘 키워야 되잖아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힘듦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렇게 헤쳐나갔다, 이런 어떤 지혜가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쌓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독자가 좀 늘어나서 뭐 나중에는 또 광고 수익이 되면 그러면 좀 아이들 울프독 애들한테 뭐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더 넓은 곳에 좀 살게끔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더 여러분들이 늑대개는 굉장히 키우고 싶어. 근데 사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정말 키울 수는 없어. 이렇게 보는 만족도 드리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또 저는 또 힘이 나서, 물론 지금도 이제 늑대의 지구력 엄청 좋은 거 아시죠? 늑대 인간으로 변신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금 더 파워풀하게 알파 리더의 힘으로 더 지금보다도 좋은 영상, 그리고 울프독에 대한 뭐 대리 만족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두서가 없었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